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황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를 살펴볼 텐데요. 다우 지수는 참 부럽죠. 하지만 우리 증시도 다우 증시처럼 못지않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단연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뭐 많이 이렇게 오른 이러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뭐 추세라는 것이 한번 추세가 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 금융위기 때 요 라인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900포인트 막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멀리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이러한 국면을 오히려 더 위기를 기회 삼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투자라는 것이 항상 뭐 현금을 따로 떼어 두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락세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따로 떼어 두어야지만 이러한 하락장을 향유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강력하게 나아가는 어떤 추세를 만들고 강력하게 나아가는 어떤 미증시다. 특히나 다우지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경기가 13년 내 최대 호황기를 맞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주었고요. 나스닥 또한 계속적으로 나아가려는 힘처럼 아주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1단계, 미중 무역 분쟁의 1단계 무역 협정 서명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낙관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뭐 미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사상 최고가, 우리 증시 또한 뭐 월봉만 보면 됩니다. 월봉 상황에서 267포인트, 뭐 증권사에서는 2,500포인트를 얘기를 하지만 이 선보다 아주 사상 최고가로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내심 사상 최고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격선만 그냥 뭐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그거는 바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싸게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면 종목도 오르는 그러한 습성이 있죠.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박앤세일이 끝나가고 있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 증시의 그 강세장이 우리 한국 증시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2,607포인트 돌파 가능합니다. 단연코 돌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이러한 아쉬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아쉬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코스닥 보십시오. 이전에 밀레니엄 버블에 막 주가가 막 오르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로할 때 막 저평가된 그러한 구간에서 뭐 500포인트 구간에서 막 2,925포인트까지 막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억눌러 있던 코스닥의 그 힘들이 상방으로 뻗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근시안적으로 뭐 일일비 하면 뭐 일봉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면은 있죠. 하지만 크게 놓고 봐서는 밀레니엄 버블의 그러한 시기처럼 이러한 구간처럼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주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이라는 그런 면, 박앤세일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아쉬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끝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아쉬울 뿐이지만, 네, 코스피를 보고 계신데요. 개인들이 좀 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쌍거리로 사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코스피가 오름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거리 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연기금에 대한 부분을 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 우리 증시를 외면하면 되겠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네요. 우리 증시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줘야 하는 것이 책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점, 코스닥에 있어서도 쌍그리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주도적인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현재 주도적인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너무 박앤세일 그런 종목이 많아요. 눈에는 많이 안 보이겠지만 그런 점을 추려서 아주 집중된 종목으로 해서 몇 종목으로 해서 이러한 종목 이전에 컴투스에 대한 부분을 집중 투자를 말씀드렸습니다. 2만 원대 막 9만 원까지 막 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나타나기 이전에 이런 눌림목 상황이 있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파셨던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구간을 견뎌내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점.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디 어려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자, 벌써 1월에 어떤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태양이 막 하늘로 막 뜨고 있죠. 우리 증시도 막 떠오르고 있는 큰 장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끝나가겠구나. 이 박앤세일이 끝나겠구나. 근데 박앤세일이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 억눌러 있으면 이게 폭발적입니다. 시장이. 강세장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세장에 대한 부분에 어떤 중심에서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시장이 막 너도 나도 막 올라가는 자금이 막 유입되는 그런 엄청난 시장이 오고야 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네. 그러한 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볼때 컴투스나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콘덴서 말씀은 제가 드렸나요? 사마콘덴서도 이게 보면 이게 이때 5,000원 밑에 말씀드릴 때는 막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 막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막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가고 다시 반등할 때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5,000원 미만 때 말씀드릴 때 이럴 때는 그냥 거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보면 사마콘덴서나 컴투스나 보면 모두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안 됩니다. 모두가 막 보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버핏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하면 모두가 돈 버는데 그게 돈 벌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안 보는 종목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청기누설 종목 1월에 청기누설 종목 그러한 종목 딱 보면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모두가 노리는 종목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한 종목에서 진짜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인내만. 그러한 점, 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 원래는 그 해밍웨이가 말했던 그 노인과 바다 중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게 사진은 앙드레 코스토란인데요. 앙드레 코스토란도 이런 생각으로 어떤 투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 행운은 긴 불운을 겪고도 다시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그렇죠. 긴 불운을 겪어도 우리 시장을 보십시오. 긴 불운의 어떤 10년 동안의 박스피가 됐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오고야 맙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큰 장이 올 거라고 잘 생각을 못하죠. 강세장은 항상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졌다가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세장은 안 돼. 지금까지 10년 동안 박스피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큰 장이 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